가짜 불면증에 속합니다. 하루 이틀 못 잔다고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와, 모르셨죠? 이 모르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333을 기억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장 많이 힘들다고 찾아오시는 게 뭘까요? 우울증? 불안? 아닙니다. 바로 불면증이에요. 그런데 사실 불면증은 우리 병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열이 나는 것처럼 증상일 뿐입니다. 근데 열이 난다고 다 병원에 뛰어가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불면증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병원에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어떨 때 병원을 가야 되고 어떨 때 그냥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명 진짜 불면증을 찾아라! 저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진짜 불면증을 찾기 위해선 얘가 어떤 애인지부터 알아야겠죠. 불면증에는 3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이 잘 오지 않아요. 잠이 들지 않는 거. 두 번째는 자다가 자꾸 깨는 거. 세 번째는 잠이 너무 새벽에 일찍 깨서 더 이상 잠이 들지 않는 게 있어요. 이 3가지 증상 중에 하나는 속해야 되고요. 일주일 동안 3일 이상, 그리고 이게 3개월 이상이 지속되면 우리가 불면증이라 할 수 있는데 333을 기억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게 해당이 된다 이러면 귀를 조금 더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말로만 하면 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같이 우리 진짜 불면증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사례 한번 같이 볼게요. 저는 아침형 인간입니다. 밤 12시에 자도 새벽 1시에 잠이 들어도 항상 새벽 5시면 눈을 뜨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잠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너 불면증 아니냐 이러는데 이거 제가 불면증인가요? 병원에 가야 되는 건가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은 사실 가짜 불면증에 속합니다. 빠밤. 이분은 원래도 잠이 적은 편에 속한 분이셨고, 중요한 거는 잠을 적게 자더라도 전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불면증이라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근데 저는 잠이 너무 많은데 도대체 적절한 수면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평균을 쫙 내보니까 보통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면 성인이면 괜찮다는데 이것도 절대적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6시간 이하로만 자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9시간 정도는 자야지만 피로가 풀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원래 평소에 어느 정도의 수면을 취했을 때 가장 좋았는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에 비해서 더 못 잤다, 더 많이 잔다 이러면 수면 패턴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선생님, 제가 요새 새벽 3시에 자꾸 깨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제가 또 깜짝 놀라서 어머니, 그러면 몇 시에 주무셨어요? 하면 저녁 6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많이 푹 주무시고 계신 거거든요. 일찍 주무신 만큼 일찍 깨신다라고 보면 되겠고, 내가 자고 있는 수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저는 12시에 잠이 들어서 새벽 3시, 4시에 깨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이분들께 제가 꼭 여쭤보는 거. 낮잠 주무셨어요? 그러면 한 2시간은 잤지. 안 돼요. 사람이 하루에 잘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거든요. 한정없이 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낮잠을 주무시는 것도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낮잠 되도록 주무시지 마세요. 두 번째 사연 볼게요. 선생님, 저는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인데요. 진짜 이제 100일이 막 남으니까 너무 긴장되고 불안해서 잠이 안 와서 막 한 달째 잠을 설치고 있어요. 병원 가서 진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진짜 저는 다시 고3은 못 가겠어. 진짜 너무 힘들죠. 항상 피곤하고 잠도 부족하고, 근데 이분은 지금 불안해서 오히려 잠을 자야 되는데 못 주무시고 있잖아요. 하지만 가짜 불면증에 해당이 됩니다. 선생님, 잠 못 자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333. 그래서 3개월 이상 이 증상이 좀 지속이 된다면 그때는 한번 병원에 찾아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3개월로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 임상 연구 결과 끝에 보통 한 달, 1개월 미만 지속됐다 한 거를 급성불면증이라 하고 3개월이 넘어가면 만성불면증이라고 하는데 급성불면증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분처럼 불안한 상황이 막 오거나 이러면은 주로 잠을 못 주무세요. 근데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더라. 그런데 3개월이 만약에 넘어갔다. 이러면은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으니까 꼭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라고 정해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 뭐 상담 꼭 약물 치료가 아니더라도요 상담만으로도 좀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잠을 잘 주무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막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담 정도는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참 그리고 여러분 수험생분들한테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저도 공부할 때 이렇게 했는데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잠이 기능이 진짜 많거든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도 첫 번째는 이제 집중력을 높이고요. 두 번째는 잘 때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외우면 까먹고 이런 친구들은 이제 잘 자면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수험생분들 너무 막 잠 못 주무시면서 공부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푹 주무셔야지만 능률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하지만 잠만 자면 안 돼요. 공부해야지. 그래야지 됩니다. 알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1년 만에 15kg를 뺀 프로 다이어터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매일 2시간 이상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막 업무가 많아지면서 자꾸 이제 야근이 늘고 하지만 운동을 빼먹을 수 없어가지고 늦은 시간에라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자꾸 잠이 안 오더라고요. 3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잠이 오지 않는데 몸을 더 피곤하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병원을 가야 되는 걸까요?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이분은 가짜 불면증입니다. 선생님 3개월도 넘었고 잠도 안 와가지고 막 업무에 지장도 있는데 왜 가짜예요? 불면장애는 맞지만 이분은 일단 생활 습관을 좀 교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걸 교정하느냐? 운동입니다. 운동해야지 잠 잘 자는 거 아닌가? 맞아요. 이 운동을 해야지 잠을 잘 잔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주무시기 2시간 전 자기 직전에 땀을 내는 듯 그런 운동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와, 모르셨죠? 이거 모르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우리가 땀을 날 만큼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은 뇌가 자야 되는데 막 각성이 됩니다. 그래서 목욕, 족욕 이런 것도 사실 자기 직전에 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는 게 더 좋고 운동도 막 땀을 흘릴 만큼 열심히 하는 거 안 되고 예를 들면 명상을 한다든지 요가, 스트레칭 정도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낮에 하는 운동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팁은 뇌가 깨면 안 되기 때문에 재밌는 거 하시면 안 돼요. 자기 전에는 재미없고 지루한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꺼운 책을 좀 읽는 편이고요. 이렇게 하셔야지 막 TV 보고 막 게임하고 막 이러면은 잠이 다 달아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음악 같은 거 듣는 건 어때요? 뭐 ASMR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들으면 잠이 더 잘 오는 거 아니에요? 요것도 연구가 있어요. 딱 해보니까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조용했을 때 가장 잠이 잘 든다 하고 몇몇 분들은 특정한 ASMR 너무 시끄럽지 않은 그런 소리는 더 잠이 잘 오더라. ASMR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좀 잠이 더 잘 오는 거는 장작 타는 소리, 비 오는 소리, 낙엽 바스락거리는 그런 자연의 소리가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드디어 취업을 했어요. 진짜 너무 다 바라던 일이라 잘해내고 싶어가지고 막 집에 와서도 업무만 막 생각하다 잠이 들고 자기 전에 침대에서도 막 노트북으로 업무를 하다가 잠들고 근데 몇 달 전부터 자꾸 잠이 안 드는 거예요. 문제는 그럴 때마다 내일 늦잠 자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나 지금 빨리 자야 되는데 이거 미치겠다. 지금 몇 시야? 자야 돼. 이럴수록 잠이 안 옵니다. 저 괜찮은 걸까요? 제가 푹 자고 싶어요. 열정 넘치는 마음 지금 막 해야 되는데 업무를 막 집에 가져가서 하고 이분은 다행히도 가짜 불면증에 해당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가짜 불면증은 집에서 내가 생활 습관을 바꿔봐도 좋을
그런 불면증을 얘기하는 거겠죠. 물론 본인 굉장히 힘든 건 알지만 이분은 교정할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잠을 자기 전에 여러분 밝은 빛을 보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 노트북이나 뭐 TV나 핸드폰의 밝은 빛은 우리 잠을 깨우는데, 그 이유는 이제 눈에 빛이 들어오면은 우리 송가체라고 하는 뇌의 어떤 특정 부분에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쫙 나오거든요.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건 나오면 이제 교감신경을 쫙 억제하고 부교감신경, 나른하게 만드는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뇌를 이완시키고 잠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얘가 빛이 탁 나오면은 낮인가? 이러면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잠이 쫙 깹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밝은 빛을 쬐는 게 좋고 자기 전에는 되도록 빛을 보지 않는 게 좋다. 이 말씀 꼭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침대는 여러분 뭐죠? 과학인가요? 아닙니다. 침대는 잠만 자는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뇌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계속 뭔가 그 장소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은 이게 이제 조건화돼 버려요. 침대에서 계속 업무를 하잖아요. 나중에 자러 갔는데도 갑자기 업무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뇌가 각성이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침대 하면은 자는 곳이라고 계속 이거 연관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를 이제 거창하게 자극 조절법이라고 합니다. 수면에 도움이 되는 자극만 옆에 두고 해로운 자극들은 다 이렇게 제거하는. 잠을 자기 위해서만 침대에 있어라. 만약에 잠이 오지 않는다.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박차고 나가서 아까 뭐 하라고요? 재미없는 거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침대는 거리를 가져가면 안 돼. 무슨 거리? 걱정거리, 일거리, 먹거리, 놀거리 이런 것들 다 금지예요. 무조건 잠만 주무세요. 세 번째, 이분처럼 이런 분들 많죠. 막 자야 되는데 왜 잠이 안 드는 거야? 지금 몇 시지? 1시? 안 돼, 내일 일어나야 돼. 막 이러면은 불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저희 환자분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이제 힘들고 피곤하겠지만 하루 이틀 못 잔다고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 잠이 안 와? 에이, 뭐 밤새자 그래. 뭐 내일 좀 피곤하겠지. 내일 더 일찍 자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갑자기 잠이 와요. 실제로 이게 치료 방법 중에도 있어요. 잠이 안 오는 분들한테 더 못 자게 하는 그런 치료법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자야 돼 이러면은 막 불안한데 자지 마면 제발 자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잠을 위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수면 위생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먼저 불면증에 해봐야 될 게 바로 이 수면 위생이 잘 맞나를 챙겨보는 게 가장 첫 번째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전 직장을 잃은 40대 가장입니다. 처음에는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자격증 공부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용기를 냈는데 요즘 잠이 너무 안 옵니다.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도 않고 기분도 우울하고 의욕도 없고 체중도 5kg나 빠졌어요.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낮에는 막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커피를 4잔씩, 5잔씩 마셔도 집중이 안 되고 밤에 잠이 안 들어서 맥주를 한 캔씩 먹어야지만 잠이 듭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런 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근데 이분은 안타깝지만 진짜 불면증이 맞습니다. 지금 의욕도 없고 기분도 우울하고 그다음에 체중이 빠질 정도로 식욕이 떨어져 있으며 우울증이 동반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아요. 불면증은 다른 정신건강약과적인 질환을 많이 동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게 바로 우울증인데요. 이 우울증 증상 자체가 또 잠이 안 오거든요. 우울증 때문에도 잠이 안 오고 또 잠을 계속 못 자면 우울증이 더 악화됩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진료를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분이 또 이제 고쳐야 될 게 하나 더 있어. 불면증에 안 좋은 커피, 담배, 술 이 세 가지는 꼭 하지 마세요. 커피의 카페인은 우리가 뇌를 각성시킨다는 건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담배에 있는 니코틴 성분도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이 두 가지는 불면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요. 선생님, 근데 술은 좀 다르지 않나요? 네, 이 술을 자기 전에 한 잔씩, 2잔씩 하시고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으신데 술 안 됩니다, 여러분. 술은 잠이 들 때는 도움이 돼요. 그치만 깊은 잠을 못 자게 하고요. 자다가 자꾸 깨웁니다. 우리 그런 적 없으세요? 막 이렇게 숙취 때문에 힘들어서 잠은 골아 떨어졌는데 막 자다 깨고
바로 그거예요. 잠이 안 온다고 절대 술에 의지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술은 중독될 수 있잖아요. 이게 한 잔 먹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2잔 먹고 3잔 먹고 이렇게 점점 내성도 생기고 술에 중독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절대 술 먹고 자야지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처방받아서 약을 안전하게 드시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불면증에 대해서 이거 병원에 가야 되는 불면증과 가지 않고 집에서 내가 해결해 볼 수 있는 불면증에 대해 같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우리 너무 겁먹지 말고 일단 집에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교정을 해보고 그래도 잠이 안 온다 하면은 한번 진료 보시는 것도 정말 괜찮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모두 꿀잠 주무실 수 있는 그날을 기원하며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재미있고 정신건강에 유익한 그런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